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주말간 게리 겐슬러와 미국 의회의 힘겨루기로 코인 시장에도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크립토와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힘겨루기로 어떤 움직임이 발생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완료 후 신규 스테이킹 대 언스테이킹 물량에 대한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 중 셀시우스의 ST이더를 정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셔서 내용을 좀 더 보태보자면, 첫 번째, 셀시우스가 가진 ST이더는 언스테이킹을 통해 이더로 바꿔서 채무 정리에 활용하거나, 두 번째, 커브와 같은 스왑을 통해서 ST이더를 이더로 바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 두 가지 경우 모두 시장에는 좋지 않지만 두 개의 경우에서는 1번 선택지 ST이더를 언스테이킹 하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이유는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나마 순차적으로 물량이 처리가 되니까 시간을 벌 수 있죠. 하지만 2번 ST이더를 스왑에서 직접 전환하는 경우 특정 스왑의 유동성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ST이더와 이더리움의 비율이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ST이더 기반의 레버리지 생태계들에 일시적으로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에이, 풀 사이즈가 얼만데 그 정도 물량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라는 분들은 해당 사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 2022년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9% 공급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자 다른 나라 밀 공급자들의 정부 차원의 수출 금지로 전 세계 밀 공급량이 급격하게 부족해지면서 밀 가격 상승폭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스왑에서도 역시 대량의 스왑이 발생하면서 비율이 깨지게 되면 기존 유동성 공급자들도 물량을 걷어들이게 되겠죠. 금요일까지만 해도 스테이킹 입금 우위의 이더리움 상황이 다시 스테이킹 출금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간대에 출금 막대가 급격하게 커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 금융위에서 겐슬러의 크립토에 대한 강경 발언이 있었고, 미 하원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이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원 의원의 겐슬러 해임 요청, 이런 이슈가 터지자 스테이킹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아예 피신, 몸을 사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들을 한 듯 합니다. 하원에서 스테이블 법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조는 당연히 친크립토일 가능성이 높아요. 겐슬러가 금융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약하면서 일정의 회방을 놓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초안은 완성이 돼서 의원들 사이에서 비공개로 돌고 있었는데, 미국의 스탠다드의 힘, 그리고 의회의 법적 보호에 따른 업체와의 기브앤테이크가 조율된 법안입니다. 이건 뒤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서 벌써부터 침이 고인 상황일 텐데, 이걸 겐슬러가 한 발 앞서서 김을 빼려고 하니 상당히 빡칠 수밖에 없죠. 결국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는 모 커뮤니티 마인드로,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오하이오 출신 미국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 이분께서 총대를 매셨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이놈들은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없다면 그냥 없다고 넘어갈 것이지 자꾸 규제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방식을 시도하는 기업가들에게 큰 태클을 걸고 있으며, 이건 대화가 아니라 그냥 태클일 뿐이다 라는 젠틀한 의견을 받고 더블로 가셨습니다. 그냥 됐고요. 나는 SEC 위원장을 잘라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혼자 잘나셔서 독불장군 행세하시는데 이사회 시스템으로 다 같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해요. 겐슬러는 자격이 없어요. 시원한 발언이긴 한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싶죠. 의회가 스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쌍수 들고 환영하는 건 분명 시커먼 속내가 있을 듯 한데, 특히 크립토 산업에 대한 표준과 규제에 대한 대응보다 스테이블에 대한 의회의 온도차가 확실히 나는 건 말이 스테이블 코인이지 사실상 크립토 달러 조폐 아웃소싱에 가깝고, 여기에 대한 업계의 첫 목줄을 의회가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셀로 게임에 비유를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특히 SEC가 제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 의원들이 만든 이 법 위에서 놀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SEC 회전문 인사로 크립토의 선택적 펀치를 날리다가 퇴직을 하고 투자사로 초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이직을 하는 이런 테크트리를 보면서
의원들이 내놓은 이 스테이블 법안들은 크립토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SEC야, 똥물도 위아래가 있다, 적당히 해라 라는 의미가 강해 보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자격 조건에 대해서 기술했으니 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스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SEC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우리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아시라. 1.5억 달러 이상을 발행할 거면 세부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예를 들면 합작, 파트너십 등의 회사 형태를 통해 돈을 모아 진행할 수 있고 제향군인회나 각종 기관들도 여기에 대해 비즈니스 기회가 열려 있을 것이다. 관할, 인종,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다양한 범위의 설립이 유도되어야 하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리포트를 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은 그 운용에 대해서만 따지시라. 리저브 운용에 대해서는 예탁기관이 보험과 연계되어 있으면 해당 내용은 좀 복잡하니 다음 버전에 업데이트하고 은행 외에 다른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래 이러이러한 서류를 내면서 모니터링을 받으면 된다. 분명 구멍이 몇 개 있어 보이긴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콸콸 퍼부을 수 있는 첫 깔때기로는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전직 레인저 출신의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크립토에 대한 강력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활동을 봐도 IT 친화적이진 않아요. 뭔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애국심을 기반으로 동참하는 이런 육체파적인 의원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 해당 의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들을 찾아보았을 때 IT 친화적이지 않은 분께서 SEC에게 이런 강력한 경고를 하는 상황은 왜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혹시 코인에 물리셨나 싶기도 하네요. 갠슬러는 계속 코인에 태클을 걸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리플과의 소송,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이 SEC의 패소로 마무리되고 하원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크립토 시장에는 매우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계속해서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